독방 30일입니다. 30일 독방에 갔다 그랬죠? 30일 동안 있어야 된다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돌려차기남. 많은 분들이 진짜 무슨 이런 그리고 이분 뭐 검사도 했는데 뭐가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해서 막 깜짝 놀라고도 막 그랬잖아요. 지금 이분 얘기인데 이 부산구치소 수감 중에 뭐 주변에게 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 어쩌다 그리고 뭐 탈옥 뭐 보도에 따른 뭐 탈옥 얘기도 뭐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자 법무부가 금치 30일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치면 독방에 가두는 징벌로 가장 무거운 징벌이라고 합니다. 금치 30일. 자, 김광삼 할게요. 독방은 어떨 때 보내는 겁니까, 글로? 여러 가지 이제 교도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뭐 폭행을 한다랄지요. 예. 여러 가지 뭐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치를 하는데 이 교도소 수감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거, 무섭고 두려운 곳이 이제 금치 처분이에요. 금치 처분을 받으면 이제 독방에 들어가는데 예. 지금 부산 돌려차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30일 독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금치가 되면 일단 면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운동할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30분, 30분. 예. 근데 운동할 시간 안 주어져요. 그럼 그 방에서 이제 못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TV 없어요. 그다음에 서신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수감자끼리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완전 단절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그런 밥은 생활을 주겠죠? 네? 밥은 밥은 주겠죠? 당연히 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지묵지하게 이게 사실 인간이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게 물론 고통이거든요. 수감 상태라는 게 외부와 단절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완전한 단절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 좀 약간 제가 볼 때 이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인이 1심에서 12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같이 방을 썼던 사람이 아마 2심에서 DNA 발견돼서 이제 성범죄까지 같이 간 거예요. 추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20년 선고받기 전에 그러니까 12년 받을 때 같이 독방에 있는 사람,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12년 받고 나가서 나가면. 죽이겠다, 뭐 그런 나가면 얘기를 한 뭐 거예요. 하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읊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돌려차기 했으면 일반 사건 같으면 그냥 상해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많이 살아도 합의 안 해도 1, 2년 살고 나오는데 오. 그 여자분이 이걸 언론에 제보하고 문제를 삼아서 내가 12년이나 받았다.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억울하다 그겁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제 피해자 입장 생각하지 않고 더군다나 DNA 검사가 1심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예. 항소심에 DNA 검사 추가로 나와서 결국 성범죄까지 예. 플러스가 돼서 20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20년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치 억울한 것처럼 이제 보복을 했다고 이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석방이 되고 나면 유치 추적 장치 전자발찌 20년 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24시간 감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기면 나중에 알게 되지 그 당시에는 뭐가 그렇죠. 방법이 뭐 없는 거 아닙니까? 끊어버리고 뭐 예. 두무불출하고 도망가 버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 국가가 막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떤 현재 제도의 시스템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징벌 금치 30일을 결정을 내린 거죠. 금치 3 이게 최대치입니까? 그 안에서 징벌을 할 아니요, 수 있는? 2달도 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금치 30일 하고 예. 그 이후에 또 아마 상황을 또 좀 본다. 살펴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저 끝나고 나서 저자가 저런 얘기를 또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근데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다음 법무부가 뭐 입장을 좀 하나 낸 게 있는데 보세요. 일단 이거는 동기들이 뭐 약간 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탈옥 뭐 이런 얘기 했다서 이런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상황이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금치 결정이 난 것 같고 보이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입장을 했어요. 일단 지금 저 2심까지 나왔으니까 대법원도 간 거잖아요. 그 좀 남아 있어요. 최종 확정되려면. 근데 형사 재판 후 형이 확정되면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다 끝나게 되면 피해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을 한다. 형무택 부원님, 이게 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형을 살고 있는데 뭐 교정시설을 멀리 보내는 게
피해자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뭐 심리적인 걸 염두에 두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언론 보도 나온 것처럼 뭐 이름, 주소, 주민번호 달달 외우고 있다. 나가면 보복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피해자한테 심리적으로라도 좀 떨어져 있게 하겠다. 일단 수감도 멀리 돼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걸 좀 알려주고 근데 싶다. 본질적인 그겁니까? 해결이 안 되죠.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 변호사 말씀처럼 사실 이제 보복 의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이게 교도소 동기들한테 얘기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만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한테 뭐 편지를 보내거나 뭐 이랬으면 당연히 그게 이제 아주 보복을- 구체적으로. 그렇죠. 암시가 되고 그 형도 무겁습니다. 예. 징역 1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입건하고 수사를 할 것 같은데 그냥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동기한테. 그러게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법무부나 지금 검찰에서도 이거를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군요. 어떻게 할 방법이. 직접 그러면. 피해자한테 뭔가 보복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말씀처럼 뭐 감치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뭐 멀리 보내거나 이 정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항소심에서 20년 받았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검찰이 항소심에서 35년 구형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차라리 그냥 조금 더 형을 늘리든가 하는 방법이 낫지 사실은 지금 보복 범죄로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봐도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20년이 뭐 긴 기간이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20년이 지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저런 사람인데요. 뭐 검증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던데요. 아 이게 참 막막하네요. 이게 상황이요.